안녕하세요. 콩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10월 2일 오전 7시 38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797달러입니다. 어제 간밤에 또 미사일이 막 날아가고 아이언돔이 또 날아가고 공습을 한 해 만에 라는 얘기가 또 들려오면서 또 세상이 억가를 시작하고 있네요. 세상이 억가를 시작하고 있어요. 억가 시작. 어디 쉽게 돈을 벌려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변수까지 다 감안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올인하면 안 돼요. 올인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뉴스로 인한 하락이 나왔어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 어디 거래소가 해킹이 터졌다거나, 누가 착복을 했다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뉴스로 인한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조정 고점 대비 대략 10% 정도의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이 찐이냐? 근데 제가 보기엔 조금 이제 찐은 아닌 것 같고, 좀 겁주기이지 않을까, 개미털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는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100%는 없지만, 근데 좀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결국 지금 현재 이제 이 7개월짜리 하락 채널이 하나 있고요. 이 7개월짜리 하락 채널이 있고, 이걸 조금 더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긋겠습니다. 이 7개월짜리 하락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는 지금 이제 트랩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뿅뿅뿅 셋업이 되어져 있죠. 제가 상방을 보는 가장 큰 근거이기도 하고요. 제가 상방을 보는 가장 큰 근거죠, 실은. 결국 고점 돌파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가장 큰 근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이제 채널 중단은 지켜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주봉 기준 21선이 지금 살짝 깨져 있긴 하지만 아직 주봉 마감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빠르면 이번 주 토요일에 CMC 차트가 과연 주봉 21선을 주봉 20주 EMA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조금 확인할 필요성이 역시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여전히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여전히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여기를 볼 가능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하단에는 CME 갭도 있고, 다시 주봉으로 볼까요? 자, 여기 이제 하단을 보시게 되면 재밌죠. 여기 하단에는 이제 60주 EMA가 있고, CME 갭도 있는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갈 확률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이 구조의 중단을 여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상단을 보러 갈 확률이 여전히 조금 높다.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러면 깨지면 안 되는 라인이 돼버렸네요. 깨지면 안 되는 라인이 돼버렸고요. 다시 이제 일봉 기준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일봉 마감까지 대략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되도록이면 여기 위에서 그래도 마감 조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어요. 61,400달러네요. 즉 121선이 위치해 있는, 일본 기준 121선이 위치해 있는 21선이 이제 이미 깨져 버렸고요. 이제 여기는 단기 저항이 되겠죠. 단기 저항이 되겠죠. 62,800달러, 어제 62,800달러 부분은 이제 단기 저항이 되어버렸습니다. 단기 저항이 되어버렸다는 거 조금 확인해 주시고요. 62,500달러에서 62,800달러 부분은 저항이 되었구나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일봉 마감이 여기 위에서 마감을 못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한 2, 3일 동안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과정에서 200일선을 닿을 수도 있고요. 조금 비비는 과정이, 즉 다이버전스를 컨펌시키는 과정이 또한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역시나 내시한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되는 구간은 상당히 역시 좋은 매수 자리이긴 한데, 어제 21선에서 매수를 하신 분이시라면 현금 여유가 거의 없을 확률이 높으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반등이 왔을 때 일단 어제 만약에 62K에서 21선의 지지를 믿고 매수를 하신 분이시라면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빠르게 그 물량은 조금 정리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정리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현금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이시라면 이 채널 중앙과 그 다음에 대략 200EMA와 120EMA 사이, 즉 59K에서 60K 사이에서 내시한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됐을 경우에는 좀 매수를 역시나 공격적으로 진행해 보시기를 역시나 똑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 여전히 저는 70K가 결국 돌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가 채워질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제가 주봉을 통해서, 월봉을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채널 관점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개월짜리 하락 채널이 지난 8월 5일 저점을 찍은 이후로 이제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다우 이론에서 말하는 이 상승 채널이 하나 또 셋업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불과 이제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이 상승 채널의 중단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을 조금 높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채널 중단이 깨졌기 때문에 역시나 이 채널의 중단까지 대략 59에서 또 60K입니다.
정확히 이평선 기준으로는 200EMA하고 겹치는 라인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 라인은 하락 채널의 중단이자 지금 새롭게 8월 5일 이후로 만들어진 상승 채널의 중단과 겹치는 라인이기도 하니까 역시나 상당히 큰 기준이 되는 맥점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반등을 만약에 하게 되면 기존의 21선이 저항이 되었듯이, 자,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일본 기준 21선이 저항이 되었듯이 반등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채널의 중단은 이제 또한 뭐가 될까요? 네, 저항이 되겠죠. 네,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역시 21선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분이 계시라면 반등이 나왔을 경우 꼭 그 물량은 덜어내시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결국 이제 크게는 이제 이 7개월짜리 하락 채널과 2달짜리 이 상승 채널이 서로 부딪히고 있고요. 네. 그 기준이 되는 라인이 이제 여기네요. 여기. 네.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어야지 이 하락 채널과 상승 채널이 서로 겹치는 여기 구간이 돌파가 되어야지 브레이크아웃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이 하락 채널의 상단이 뚫리고 이 상승 채널은 더욱 가파른 기울기에 가속 채널로 진입을 해야지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는 결론이 만들어지죠. 그 과정에서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땐 일본 기준 21선 22EMA예요. 그 다음에 일본 기준 121선 일본 기준 121선 이때 지지 역할을 했었던 이평선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저항이 나왔던 이평선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저항이 나왔던 이평선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마지막으로 뚫리고 나서 저항을 확인하는 일봉상 이평선은 121선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뚫려 있는데 오늘 9시 복마감까지 해가지고 과연 1시간 대략 12분 동안 밀어 올릴 수 있을지 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 그러지 못했을 시, 즉 오늘 일봉 마감을 120일 이평 위에서 마감을 못했을 시에는 충분히 59에서 60K까지도 방향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59K에서 여기 저점인 아까 지금 얼마 62,000달러까지 떨어져 6200달러까지 떨어졌네요. 59K에서 6200달러까지는 조금 거미줄을 쳐놓은 상황입니다. 현물 매수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센터라인 부분에서 마지막 매수를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뉴스로 인한 하락이 나왔어요. 일단 뉴스로 인한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 찐이냐, 이 뉴스가 찐이냐, 아니면 그냥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약속 대련을 하고 있느냐, WWE 프로레슬링 찍고 있느냐, 짜고 치는 고스톱 치고 있느냐를 확인해 봤을 때 뭐 그림이 조금 나오기도 하잖아요. 잠깐 이렇게 긴장감 고조시켰다가 당장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극적인 화해를 시키고, 또 극적인 화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바이든이나 아니면 해리스가 일정 역할을 하면서 막바지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WWE 프로레슬링 약속 대련과 같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확률도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롱 포지션 한번 청산도 시키고, 또 유가가 어제 급등을 했거든요. 유가가 급등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즐겨보는, 사실상 미국 석유 섹터를 알려주는 유튜버 중에서는 가장 이제 도움이 되는 유튜버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유튜버 분이 계시는데, 천수루라는 제 채널이 있어요. 그분 채널에서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봤던 내용과 왠지 데자뷰 되는, 지금 유가를 누군가 인위적으로 상당히 자기적으로 누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석유 유가에 지금 들어와 있는 숏포지션 정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좀 과도한 수준이다. 그 숏포지션의 일부를 약간 청산시키는 유가 상승 빔도 나왔고요. 물론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되게 되면 결국 CPI를 압박하게 되겠고, 지금 파월이 생각하고 있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는 가정 하에 소비하고 고용 부분만 끌어올리게 되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이 시나리오에서 하나가 또 삐끗하게 되면서 결국 CPI, 즉 물가가 들썩거리고 중동 사태로 인해서 고용은 낮고 소비는 위축되고 당연히 GDP 떨어지겠죠. 그 모든 게 합산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결론은 뭐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B컷으로 되었네.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하게 되면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죠. 경기 침체라는 이 네 단어의 결론에, 리세션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뭐 사실상 파월이 믿고 있는 유일한 하나가 그래도 물가는 좀 잡혔다. 인데 여기에 이제 큰 타격을 가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당장 이번 달 CPI에는 지금 이제 중동 정세로 인한 오늘 밤에 그 물가 상승, 아니 원유값 상승이 반영이 되진 않겠지만 당장 11월부터는 바로 CPI가 치솟겠죠. 특히 근원 CPI가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이러면 시장에서 당연히 동요가 일어날 거고, 어쩌면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11월 지표는 상당히 안 좋겠구나, 대선 이후에는 탈출을 해야겠구나라는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조금 짧은 엑시 시나리오도 만들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채널과 그 다음에 이 상승 채널, 이 하락 채널과 이 상승 채널의 중단이 서로 지금
크로스되고 있는 부분에서 아마도 단기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저점에서 올라가는 추세는 정말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신뢰성이 낮은 이제 추세죠. 그래서 추세선을 그을 때 그래서 꼬리를 무시하고 종가 기준으로 긋는 분이 있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코로나 빔과 같은 겁니다. 코로나 빔과 같은 거예요. 주봉 추세 그을 때 코로나 빔을 넣어서 긋는 분은 거의 없죠. 주봉 추세 그을 때 저기에 대한 그냥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주봉 추세 그을 때 이건 그냥 다 이제 휩서 내지는 트랩으로 간주를 한다고요. 트랩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날봉에서도 이렇게 세 개가 트랩이 세팅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승 추세는 이렇게 긋는 게 맞습니다. 지금의 상승 추세는 이렇게 긋는 게 맞아요. 여기 꼬리를 무시를 하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추세선 못 긋고 추세선 처음으로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긋는 추세가 이제 이런 추세고, 조금만 이제 추세선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이제 기계적인 추세보다는 어느 정도 상황을 감안한 추세를 긋게 되죠. 그러면 지금은 이런 하락 추세 하나하고 이런 하락 추세 하나하고 이런 상승 추세가 하나 세팅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 빨간색 상승 추세,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구간이 극단적으로 맞닥뜨리는 구간이 여기 구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바탕 싸움을 벌인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게 바뀔 수 있겠구나. 쉽게 말하면 이 하락 추세는 상단이 돌파되는 거고, 이 상승 추세는 더욱 가파른 기울기의 가속 채널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런 새로운 가속 기울기의 상승 추세가 하나 또 만들어지게 될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채널 하나, 상승 채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억가 뉴스가 이제 터졌고, 이런 억가 뉴스 터질 때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때려치는 사람이 많아요. 암만 뭐 기술적 분석하고 추세선 그어봐야 뭐 이상한 블랙스완 이벤트 한번 터지면 다 말짱 도루묵 헛것 아니냐. 그래서 기술적 분석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뭐 이제 뉴스 분석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실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오염되기 쉽고 가장 조작이 쉬운 게 뉴스예요. 뉴스. 다시 한번, 가장 오염되기 쉽고 가장 조작이 쉬운 게 뉴스. 그건 다 아시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차트 움직임이죠. 역시나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과 왜곡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나마 이제 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만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근거이기도 하죠. 가장 조작이 어렵고 가장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온체인이죠. 온체인. 가장 조작이 어렵고 오염되기 힘든, 왜냐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게 저는 주식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주식은 다 오염될 수 있는데 그나마 이제 코인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최소 이 블록은 조작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블록은 조작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신뢰에 기반한 이 블록은 조작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이 어제 대략 월요일부터 해서 10%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온체인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또는 큰 조정이라고 할게요. 그냥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장기 홀더들은 사고 있고요. 일부 올드 홀더들이 지난 27일 저번 주죠. 게시판에 올려드렸지만 매도를 하긴 했지만 어젯밤에는 조용했고, 어젯밤에 그나마 조금 물량을 거래소로 집어넣으면서 매도를 일으킨 주체는 역시나 또 채굴자들입니다. 채굴자들. 결국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이제 뭐 큰 오차 없이 매매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게 뭐였죠? 코베스파크였잖아요. 그것도 주간 시간대에 일어난. 여기서도 코베스파크. 어떠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기 저점을 잡아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이제 7개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러한 정형적인 추세가 하나 만들어졌지만, 이 당시에는 여기를 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었어요. 뭐 여기는 이 추세가 있었으니까 충분히 여기에서 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베스파크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코베스파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코인베이스 스파크가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52K 부분에서는. 가장 큰 이제 온체인적인 차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온체인상 이제 매도 신호가 잡힌 구간을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올드 홀더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정고점 넘으면 일단 매도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정고점을 넘으면 일단 매도를 시작을 해요. 즉 정고점이 69K였잖아요. 69K를 넘자마자 어마어마한 수준의 매도 물량이, 올드 홀더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큰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이고요. 4월부터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물론 이제 여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제 트랩이 셋업이 되니까 저는 여기에서 뭐 돌파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그 이후로는 뭐 특별히 올드홀더 물량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채굴자 물량이 압도적으로 기존 물량보다 늘어난다거나 하는 신호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온체인은 여전히 상당 부분 건재합니다. 네. 온체인상 매도 신호가 하나 잡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당시에는 제가 말씀을 조금 못 드리긴 했지만 CME에서 대규모 뭐 이걸 해칭이라고 해야 될지 공매도 포지션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는 해칭 또는 공매도 셋업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일부 기관과 세력은 여기에서 이미 크게 한번 떨굴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온체인상의 올더 매도 시그널은 잡아냈는데 뭐 CME 넷 포지션에서 대규모 해칭이나 아니면 뭐 매도 포지션이 체결된 건 언급을 못 드렸죠. 뉴스 기사로는 잠깐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요거예요, 요건데 이때 보시게 되면 정고점 넘고 7만 달러 돌파하면서 꽤나 큰 포지션이 셋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역시 이 두 번째 7만 달러 돌파하는 고점에서도 대략 5월 말, 6월 초에도 역시나 해칭, 이게 공매도일지 해칭 포지션일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체결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만 달러를 돌파할 때, 그 다음에 지난 5월 말, 6월 초 7만 달러를 다시 한번 작성했을 때 이 만들어진 셋업된 이 포지션 규모가 지난 2021년 고점에서, 그 다음에 2021년 봄에 만들어진 고점에서, 혹은 2021년 겨울에 만들어진 이 공매도 포지션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소한 수준이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때에 비하면 지금 CME 시장은 지난 21년에 비해서 거의 2배 또는 4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2배 또는 4배 이상 올라갔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이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대규모 세력이 엄청난 공매도 포지션을 들어갔다, 혹은 하락을 바라보고 엄청난 숏 포지션을 숏엣징에 들어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조금 빈약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상승하는 과정에서 포지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감안해 봐도 지금이 결코 조금 이때처럼 대세 하락을 논하기엔 조금 이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어제 뭐 잠깐 단기적으로 펀딩피가 아주 살짝 많이는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살짝 과열이 되니까 바로 지금 이제 두드려 맞았는데 뉴스로 온체인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저는 이제 올드홀더들의 움직임을 상당히 조금 유심히 봤는데 안 팔더라고요. 이 형님들이 팔아야지. 지난 3월처럼 이 형님들이 팔기 시작하면 정말 큰일 난 거거든요. 근데 이 형님들이 아직은 조용하다는 겁니다. 아직은 조용하다는 거예요. 27일 날 물량 크게 하나 집어넣었고요. 이거 보이시죠? 이때 저는 좀 상당히 긴장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잠잠하고 미스터 백 지갑도 이제 다시 재매수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거 상당히 좀 일회성 물량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어젯밤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채굴자들인데 대형 채굴자들은 아니고 대부분 중소형 채굴자들이 물량을 뉴스를 보고 거래소로 입금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물량도 크게 들어왔느냐? 그건 없어요. 여기 구간은 되게 고요한 구간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그거예요.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 이 온체인 데이터, 특히 물량 흐름, 내 포지션 규모를 확인해 봤을 때 지금의 이 사이클에서 대세 하락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결국 제 결론입니다. 제 결론이고, 결국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근거들, 뭐 기술적 혹은 온체인, 그 다음에 대션 이슈와 맞물려진 어떤 시기적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여기를 돌파할 확률이 다시 한번 53K 라인을 구경하러 갈 확률보다는 압도적으로 높다. 여전히 4분기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뷰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납득이 돼야 돼.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온체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물량이 조금 들어온다거나 대규모 매도를 시도한다거나 올드홀더들이, 아니면 이 친구들이 매도하는 움직임은 없는데, 현물을 매도하는 움직임은 없는데 그 현물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규모 숏 해칭 포지션을 연다거나와 같은 선물 시장에서 아니면 옵션 시장에서 그런 게 관찰되기 전까지는 아직 대세 하락을 논하기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저는 여전히 여기 돌파를 메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차트가 애매해진 건 분명히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차트가 애매해진 건 맞는데 이게 어떠한 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서 하락하려면 해시레이트가 크게 떨어져야 됩니다. 해시레이트가 뭐 중국의 정치적 문제나 아니면 미국의 어떠한 대내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이 이제 에너지 부족
문제를 겪게 돼가지고 갑자기 모든 채굴장에 채굴 금지 명령을 낸다거나 주 단위로 해가지고 주정부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정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거나 아니면 특정 체인에서 뭐 블록이 생성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을 당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극히 외부적인 뉴스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10% 하락이기 때문에 충분히 뉴스로 또한 풀 수 있고, 왜 이 타이밍일까?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저는 아마도 뭐 이것 또한 나름의 보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선 승리가 절실하구나의 반증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10% 하락이 나오니까 이걸 빨리 좀 뚫고, 빨리 뚫으면 고점 목표가가 높아지니까 설사 뭐 12월에 엑시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뭐 이거 보게 되니까 좀 맥이 빠지네요. 조금 더 지켜봅시다. 조금 더 지켜보게 되고, 뭐 온체인상 혹은 채널 중단이 깨진다거나 20주 EMA가 깨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아직은 채널 중앙도 깨지지 않았고 20주 EMA 지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고, 온체인 상황도 크게 올더 형님들이 대규모 물량을 움직인다거나 혹은 미국의 세력 형님들이 CME에서 대규모 해칭 숏이나 아니면 공매도 포지션을 오픈한다거나 와 같은 움직임은 아직 크게 발견이 되지 않고, 여전히 장기 홀더들은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요. 여전히 단기 홀더들은 이제 어제 그 꼴을 보게 되면 더더욱 팔게 되겠죠. 더더욱 팔게 되겠죠. 그래서 제 결론은 개미털이.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아마도 또 이스라엘과 이란은 약간은 약속 대전의 느낌이 있지 않나. 서로 그냥 폰만 엄청 잡고 있는 거죠. 정작 치명적인 주먹을 각인다거나 발차기가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근데 대선 이후에도 이럴 수 있을까는 항상 의문점이 남는 거죠. 대선 이후에도 이런 이제 억제력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대선 이후에도. 지금의 이제 어르고 달래고 겁주고 가능한데, 대선이 끝나게 되면 이제 미국도 굳이 그렇게까지 어르고 달래고 겁주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돈 써가면서 야, 이란아 경제 제재 좀 풀어줄게. 좀만 참아. 뒷돈 좀 줘가면서 경제 제재 조금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근데 대선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안전장치가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